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5학년도 일본어 경기 중등 임용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맘때쯤에 이제 학원에서 올려주시는 이런 합격자 영상 보면서 이제 한 해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필요한 마인드 세팅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갔다. 네. 일단은 이런 목차로 진행을 될 거고요. 사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소연 교수님 카페에 올려놓은 합격수기 파일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합격수기가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일본어 전공만 교육학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일본어 전공만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제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2차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관한 정보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영상을 다 보신 뒤에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정보나 혹은 교육학 혹은 더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은 카페 가입해 주셔서 제 수기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일본어 관련 전공을 이제 대학에서 수료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 교직이수 트랙을 밟았고요. 사범대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 당시에는 이제 교생 실습을 다녀와야 하는 막학기를 병행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그 직전에 도쿄에 있는 대학교에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진입 당시에 제 어학 실력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JLPT는 N1에 175점 정도 받아놨고요. JPT는 930 정도,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치러던 OPI 시험에서 수페리어를 받았습니다. 네, 해서 저는 일본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일본어로 말하는데 무리는 없었고, 일본어 텍스트를 듣고 읽고 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N1 175점이라는 점수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가 어학 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휘가 조금 부족한 타입이었습니다. 해서 청해나 독해 같은 거는 다 맞는데 어휘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점이 나올랑 말랑하는 이런 점수대를 계속 받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자의 형태를 좀 잘 아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딱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이다. 이거를 알아서 독해는 굉장히 빨랐는데 정작 이 한자를 일본어로 읽어봐라. 혹은 이 한자를 일본어를 한자로 써봐라.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저는 제 약점을 일단 어휘라고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객관적인 어학 실력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주신 다음에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전략을 세워가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저는 막학기 병행이었고 또 일본어는 무리가 없지만 어학이 조금, 어휘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제 시기별 공부 방법이나 그리고 제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제 합격수기에 쓰여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일부인 이제 1차 시험의 영역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일본어 전공 같은 경우에 이 과목들을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7가지로 나옵니다. 해서 이제 교육과정, 교육론, 문화, 그리고 어학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1차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일본어 전공이라고 묶여있지만 과목들마다 성격이 조금 달라서 접근 방법도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다 보면은 결국 같은 비슷한 결로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개념을 일단 완벽히 이해를 하고 끊임없이 암기 인출을 하고 모의고사 때 그거를 적용시켜가는 이 3가지 단계로 1년 동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먼저 교육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육과정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해서 이 교육과정을 정말 달달달 암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교육과정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면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교육과정 자료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교육과정 원문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교육과정 원문에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뭐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한 중반기, 좀 빠르면 상반기부터 여기를 달달달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키워드가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럴 때 이제 제가 합격 수기에 외울 때 필요했던 어플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을 사용해서 이 앱 안에 PDF 파일을 넣어놓고 제가 외우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빈칸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하철 이동할 때나 혹은 뭐 시간 날 때 틈틈이 보면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갔었지? 라고 확인해 보는 식으로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어서 한 8월 초, 8월 말부터 교육과정을 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휘발이 빠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외워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해 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교육과정은 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달달달 외워주시면 돼요. 일본어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임용해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 일본어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일본어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 그것에 관련한 교육 이론들 그리고 외국어 교육 자체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 내용들을 담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동서영 교수님 1년 커리를 다 수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 강의를 들었어요. 개념 강의를 들어서 열심히 기본서에 메모를 해놓고 강의에 있는 프린트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개념서랑 더불어서 가장 많이 수업에서 다루시는 책이 이 빨간 책인데 이 빨간 책이 현지 일본어 선생님들, 일본 현지에 있는 일본어 교사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 참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려있는 일본어 교육론에 관한 내용이 저희 임용시험에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정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 자료를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줬고요. 여기서 제가 각종 개론서라고 적어두었는데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교직 강의를 할 때 참고하는 그런 일본어 교육론 관련 책들, 이런 거는 보통 원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간간히 참고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강의 말고도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또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동서영 교수님 강의를 딱 듣고 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보고 싶다. 혹은 너무 정리가 안 됐다. 너무 많은 내용을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됐던 키워드를 여기 유튜브 일본어로 검색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빨간 책이 일본 현지 선생님들도 보시는 책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또 내용 정리하고 머리도 식히고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가끔 너무 지루해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유튜브 켜줘서 이런 식으로 영상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은 영상을 보고 있지만 임용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죄책감도 좀 덜 수 있었고 좀 리프레시가 되는 공부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브노트 작성도 해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드로 작성을 했어요. 일단 제가 조금 악필이라서 일본어를 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워드 작업이 조금 더 익숙했기 때문에 워드로 단거나 정리를 해줬고 전부 일본어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험이 일본어로 출제가 되고 또 이렇게 일본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일본어로 적어주는 것이 시험에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본어로 공부를 하자. 일본어로 공부를 하면은 저희가 인출을 할 때도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본어로 작성을 해줬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쓰여있는 일본어 장문이 100%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개론서를 참고했다고 했잖아요. 그 개론서에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일본어로 설명해 놨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론서를 참고해 가면서 개론서에 있는 표현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제가 작성했던 노트고요. 여기는 제가 참고했던 신기본 일본어 교육법 개론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바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개론서에 표현이 되었는지 참고를 하면서 제 서브노트를 제 언어로 작업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빨간 책을 동서영 교수님이 특강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개념을 보충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을 좀 이해를 해둔 다음에는 이제 기출 강의 들으면서 기출 분석하고 또 계속 해독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나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일본 문화 파트인데요. 사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모르겠는데 2024학년도 시험까지 굉장히 좀 생소한 문화가 출제되었다는 평이 다수였어요. 저희 일본어 교과서에 소개되는 정말 대표적인 일본 문화들 말고 그 옆에 있는 굉장히 생소한 일본 문화가 출제가 돼서 공부를 해도 의미가 있나?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화 공부를 따로 이렇게 각 잡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브노트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제 제가 학부 시절에 교양 강의, 전공 강의로 수강했던 일본 전통 문화가 있었는데 이때 사용했던 이 책을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문화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같은 데에서 밥 먹을 때나 쉴 때 이런 일본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문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자연스럽게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 같은 거 읽는 과정에서는 그냥 읽기도 하고 뭐 정말 중요한 일본 문화다. 이거는 시험에 좀 나올만 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이제 따로 메모해서 외워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책과 이런 다큐멘터리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을 본다거나 일본 노래를 듣는다거나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대표적인 일본 문화가 아니라 다른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출제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의외로 이런 곳에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본어 임용을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좋아하시던 애니도 좀 쉬는 시간에 보시고 노래도 좀 들으시고 하면서 그 공부와 이런 쉼, 덕질을 동시에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일본 문화도 이제 편하게 공부를 해줬고 네, 다음은 문학인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학사의 흐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일본의 상대 시대부터 그리고 근현대까지의 문학사가 시험에 나오는 건데 해서 이제 그 각 시대별 문학적 특징, 대표 작품, 대표 작가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해서 저는 일단은 기본서에도 문학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기본서 강의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신편문학사라는 책을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딸딸딸 외우기 위해서 이 책을 구매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아까 교육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이 이제 일본어로 어떤 식으로 서술되어 있지, 뭐 문학의 특징은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서술되어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신편문학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도문이라고 하는데 모두문이라고 소설의 앞머리 부분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앞머리 부분을 주고 이거 무슨 작품이게 묻는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동서영 교수님이 자료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데 이것도 이제 외워가면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해서 문학도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이렇게 저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줬고요. 네, 시대적 배경, 작가, 작품 특징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다른 파트도 다 기출이 중요하지만 문학은 기출이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문학은 새로운 걸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이전에 기출되었던 것을 틀리지 않는 그런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일본 어학인데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일본 어학인데 일본 어학이라는 것은 일본어의 음성, 음운과 그리고 일본어의 어휘적 특징 그리고 어휘의 유래 이런 일본어의 그런 어학적 부분을 파고드는 파트가 바로 일본 어학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국어로도 우리 한국어가 어떤 식으로 조음법이 되는지 그리고 한국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외국어인 일본어로 공부하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처음에 봤을 때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도 그냥 저희가 앞에 교육론 문학 공부해 왔던 것처럼 개념 강의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이렇게
서브노트를 제작했는데 이 일본 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어려운 IPA 기호가 나온다든지 이런 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일이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동소연 교수님 책을 사진을 찍어서 스캔해서 이렇게 짜깁기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무작정 빨리 외워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이해를 하자. 이해부터 하고 어떻게든 외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터디원과 공부를 스터디원과 좀 꼼꼼히 공부를 한 파트였습니다. 해서 이제 상반기 여기 좀 어려우니까 조금 공부를 빨리 시작해서 스터디원과 전화 인출 작업도 하고 같이 이제 모르는 거 공부하고 질문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어 문법 파트인데요. 문법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문법인데, 저는 이 일본어 문법에 관련해서는 동소연 교수님만큼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저희 임용고시 강사님들 중에 계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일단 교수님께서 문법 전공이시고 해서 이 문법 내용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책이 가장 시중에서 팔리는 훌륭한 임용 문법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문법은 다른 개론서를 참고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책만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또 여기에는 너무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이 아직 나에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이 빨간 책에 쉬운 일본어로 좀 문법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것도 참고를 해줬고 또 올해 쿼리를 듣기로는 제가 4월 달에 문법 특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문법 핸드북이라는 개론서를 교수님이 정리해 주셔서 강의하시는 그런 특강이 있습니다. 그 핸드북은 저희가 직접 내용을 하나하나 파고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도 많고 임용의 필요 이상의 내용을 좀 알려준다?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특강 듣고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공부할 수 있으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서브노트 만들었고요. 서브노트 만들고 저는 이 일본어 문형, 저희 JLPT 시험 보면 항상 시험에 나오는 이 일본어 문형도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 임용에서는 기능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문형들이 어떠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어 관련된 책을 또 하나 사서 거기에 있는 책 내용을 이렇게 표로 쭉 정리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역별로 계속 이 서브노트를 만든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서브노트를 제가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고 하반기까지 쭉 본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강의를 들을 때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또 수정해서 추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이제 수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까지 계속 수정하고 외우고 수정하고 외우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네, 그래서 이 문법도 마찬가지고 전 영역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완벽하게 작성하려기보다는 작성하고 외우고 수정하고 작성하고 외우고 수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네,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어학 부분입니다. 이 일반 어학은 그냥 저희가 JPT, JLPT에서 봤던 그런 일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휘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 보통 JPT 지문을 하루에 몇 개씩 푼다든지 혹은 뭐 일본어, 전화 일본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의 영역을 채워 나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휘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암기 어플을 또 설치를 해서 외워야 되는 단어들 여기다가 입력하고 플래시카드 형식으로 학습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관용어랑 의성어, 의태어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옵니다. 관용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 같은 건데 일본어 속담 같은 것도 교수님이 이렇게 자료 정리해 주시면은 또 빈칸 파일에 넣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취약한 부분을 좀 보강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진입하기에는 어학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가장 약한 부분을 일단 시험 기간 내내 꾸준히 공부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주기적으로 이제 JLPT나 JPT 시험을 보시면 그 일본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따로 어학은 꾸준히 공부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8월까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원 분들이랑 이제 개념 강의 딱 들으면은 주에 한두 번씩 전화 스터디로 그 개념 잘 이해했는지, 내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제 단거나 노트 따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8월까지 계속 쭉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9월 달부터 모의고사 시즌이 열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실제 모의고사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실제 답안지 이렇게 풀어보고 직강을 나오시면 이렇게 항상 채점과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모의고사 기간에 받았던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피드백 주시고 어디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피드백 같은 것도 정말 자세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점수를 받으면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답 노트를 따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다 보면 제가 몰라서 틀린 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실수해서 틀린 부분들이 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까먹지 않고 또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역별로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꾸준히 하반기에는 회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꼭 틀린 내용만 넣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내용은 몇 번이고 암기해도 중요한 내용이다. 혹은 여기도 다시 공부하고 싶다 하는 내용을 그냥 이 노트에 다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이 노트에 넣고 시험 당일에는 이 노트만 따로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험 하반기 직전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저는 원래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터디원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구하실 수 있으시다면 네, 가능한 스터디원을 구하셔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수험 기간 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강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직강에서 만나신 선생님과 함께 짝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수업 들으면은 이렇게 전화해서 오늘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하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하반기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동서영 교수님 모의고사 문제를 좀 내용을 바꿔서 변형 문제를 서로 내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내추럴 어프로치의 장점과 단점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인출 문제를 내서 함께 문제 풀고 피드백 나눠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제가 스터디 때 받은 피드백이에요. 그때도 모의고사 이 시험지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종이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주고받은 문제를 풀었고 그 스터디원분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같이 전화 인출을 하면서 몰랐네? 라고 깨달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답안 연습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운데 계속 문제를 서로 내주면서 함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답안 작성도 괜찮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가능하시면 이렇게 스터디 구하셔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차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였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은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2차를 앞두게 되실 텐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일단은 일주일 쉬시고 바로 공부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결과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하기에는 심적으로 너무 부담도 크고 또 이제 바로 좋아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좀 쉬셨다가 바로 공부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해서 경기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수업 실연, 나눔, 심층 면접 이렇게 구성이 돼요. 전공 1번어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연, 수업하는 것과 그리고 심층 면접 중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답을 하는 면접이 있어요. 그 세 문제는 일본어로 봐야 하고 나머지는 한국어로 보게 됩니다. 해서 일본어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돼요.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같은 이제 일본어 선생님 그리고 같은 지역을 지원한 선생님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자체 출제 지역과 평가원 지역으로 나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 선생님과 스터디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같은 선생님들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조금 소극적이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기보다는 그냥 이제 정보 공유하고 서로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협력하는 것이 저는 2차에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네, 처음 2차 준비할 때는 같은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꾸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거는 제가 제 합격수기에 더 자세히 넣어두긴 했는데 일단 1차 합격 전에는 저는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과 처음에 스터디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 과목은 일본어로 이제 퍼포밍을 해야 되는 과목인데 일본어를 이제 모르시는 다른 분들과 스터디를 하려니까 조금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 후에는 이제 선생님 카페에서 다시 동교과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구성을 했고요.
스터디를 구성해서 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대면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강도 나왔는데 동서영 교수님께서 2차 직강도 같이 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1차 합격을 확인을 하고 이제 2차 강의에 출석해서 수업 실현 연습도 하고 면접 연습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 2차 강의를 너무 듣고 싶어서 저는 1차 합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 2차를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정말 잘 봐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선에 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꼭 수강하셔서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일단은 제 합격 수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용을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 이외에도 이 건강 문제라든지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이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때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좋을지 이제 여러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일단 제 합격 수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4개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밤을 새지 않는 것. 저는 이거를 제 임용 공부하면서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임용시험이 이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처럼 단기간에 준비해서 단기간에 성적을 내는 이러한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잘 먹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밤을 새면은 일단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다음날 공부는 그냥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밤은 정말 새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깨어있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 내용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까먹는 게 당연하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도 같이 하게 되는데 정말 봐도 까먹고 이러한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야. 이게 뭐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야. 까먹는 게 당연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까먹는 게 당연하니까 많이 보게 돼요. 많이 보게 되니까 많이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해서 까먹는 게 당연하니까 한 번 더 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모의고사 시즌 때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틀린 거는 시험 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격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걸 틀리다니. 이러면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서 결국에는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혹은 내가 등수가 너무 낮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틀린 게 다행이야. 그냥 지금 빨리 공부해서 시험 때 나오면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동서영 교수님께서 적중하신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틀려서 다행이다. 한 번 더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쉬는 시간 없이 공부를 하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 1회 뭐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 내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생실습을 병행해서 5월 달에는 사실상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거의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공부를 못했어. 어떡하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좀 쉰다. 현장 경험도 하고 좀 이제 4개월 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5월 달에 좀 쉬자. 이런 생각으로 저만의 리프레시를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만족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제가 더 시험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 또 쉬면서 이제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중간중간 쉬는 시간 가져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개념 이해하고 확인하고 암기하고 풀어보기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지루한 공부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1년 동안 잘 꾸준히 해오시고 또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이제 너무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난 잘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인드 세팅으로 쭉 가시면은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런 합격자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격 수기를 올려놨으니까 거기 참고해 주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늦더라도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